안녕하십니까. 박영숙의 미래TV 유엔미래포럼의 박영숙입니다. 오늘은 약초의 해외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산야초, 약초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약초들이 몸에 좋다, 무진장 좋다, 몇백 배로 좋다, 항암 효과가 있다, 암 치료에 좋다, 이런 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검증하는 사람이 없어요. 검증할 수가 없어요. 검증된 게 없어요. 검증된 거 이야기를 안 해줘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좋아하는 달맞이꽃이라든가 개똥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상 외국에서는 어떤 연구가 이루어졌고 해외에서는 어떤 평가를 하는지 괜히 우리나라에서만 그죠? 뭐 좋다 이렇게 농원에서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좋다 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제가 점검해보는 이런 시간을 가졌어요. 박영숙의 미래TV는 미래의 기술 변화, 코로나 이후의 사회 변화, 부자 되는 기술 해서 미래 기술을 알려드리고 있고요.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지금 16년째 미래 예측을 가르치고 있고요. 이화여대에서도 디자인 대학원에서 미래 예측 교수를 겸임 교수를 쭉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많은 이제 약초 이야기를 들으면서 의문이 생긴 거예요. 굉장히 좋다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좋다는데 저거 가지고 나물 해서 먹으면 좋다는데 정말 좋은가? 진짠가? 라는 의심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일단 저희 유엔미래포럼은 전 세계의 66개국에 4,500명의 최고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대표는 국무총리도 하고요. 부수상도 하고 장관도 한 서너 명이 있고 이런 큰 단체예요. 단체에서 미래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약초에 대해서 해외의 평가는 어떠냐 내가 쭉 돌려봤어요. 그래서 달맞이꽃부터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달맞이꽃은 혈행 개선이 되고 비만 치료가 되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는 거죠. 이 목적은 서양인들의 우리 약초 평가하는 거고요. 주로 위키 백과사전에 나온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지금 약초가 몸에 좋다고 해서 많이 먹긴 먹는데, 얼마를 먹어야 약초가 몸에 좋은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번 지나가다가 이파리 하나 딱 따먹고 좋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장기 복용 가능한 독초가 아닐 때 말이죠. 장기 복용이 가능하도록 그 방법을 찾아본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하루 이틀 정도 먹었다. 어디 놀러 가서 한 끼 먹었다.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아스타잔틴을 공부를 할 때 아스타잔틴 같은 거 그죠? 연어 1,000만 마리를 그죠? 1,000마리를 먹어야 알약 하나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연어에 들어있는 그 아스타잔틴은 아주 그 양이 적어요. 그런 것을 쫙 모아가지고 아스타잔틴 알약을 만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또 어떤 것은 보면은 배추 300포기를 먹어야 비타민C 알약 하나하고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외국에서는. 배추를 300포기를 어떻게 먹어야 하루에. 그것을 조금 먹는다고 해서 그게 몸에 좋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몸에 좋은 약초이되 장기적으로 복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특히 저같이 농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뒤뜰 조금 있어요. 베란다 조금 있어요. 서울 시내 한복판이에요. 여기가 성북구예요. 자, 이런 곳에서 어떻게 장기 복용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농원에서
뭐 지속적으로 그죠? 4만 원, 5만 원 대놓고 월 뭐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때가 지나면 또 없어질 수도 있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장기 복용할 수 있는 방법을 베란다에서 제가 해봅니다. 뒤뜰 정원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처럼 죄송해요. 한 번도 김치를 담궈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요리를 뭐 특별하게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남편이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뭐 외국 음식은 조금 해도 주로 남편이 해서 저에게 줬죠. 오히려 이런 식으로 요리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최저의 노력으로 요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달맞이 꽃은요, 꽃하고 잎하고 뿌리하고 기름을 먹어요. 그래서 이것을 미국 같은 데에서는 노스 아메리카라고 해요. 원주민들이 생으로 찢어서 피부에 바르거나 끓여서 통증이나 염증을 억제하는 약초로 활용했다라는 게 이미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검증된 거예요. 검증된 거. 근데 제가 찾아보기에 꼬리뱅이 뭐 또는 뭐 우리가 지침개 이런 거는요. 외국에서 연구한 적이 없고요. 외국에서 이게 약학적으로 약재로서 사용한 적도 없고 찾을 수가 없었어요. 뭐 연구가 아직 안 돼서 그렇겠죠. 아무튼 이렇게 달맞이꽃은 이미 외국에서는 바늘꽃과 식물의 학명으로는 그죠. 오노레사 비에니스라고 해요. 이 남쪽 지방에 큰 달맞이꽃 뭐 제주도 같은 데서 많이 산다 그래요. 오노세라라고 이야기하고요. 오노세라는 뭐 종류도 겹달맞이, 큰 달맞이, 긴 잎 달맞이, 애기 달맞이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게 습진이나 쇼그렌 증후군이나 다발성 관절염이나 뇌경화증이나 GLA 지방산을 함유한다 이런 치료작용이 있다라고 여기에 쭉 나와요. 보면은 제가 지금 한국의 약초 그죠 뭐 산약재 약재 이야기 하시는 분들 영어에서는 지금 영어를 가지고 설명해 주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제가 영어를 가지고 설명을 좀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번역한 게 또 뒤에 또 다 나와요. 그래서 마이오 클리닉 같은 데에서는 그죠 이게 뭐 약으로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이미 하고 있고요. 특히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 BMI라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의 뭐 의학 저널 같은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이미 여러 가지 이런 작용이 있다. 비타민 E도 있고 또 아메리칸 캔서 소사이어티라고 미국의 암학회에서도 2010년에 뭐 이러이러한 것도 있다. 근데 뭐 크게 있지는 않다. Very little evidence. 효과가 크게 있지는 않다. 근데 연구는 했으니까 그죠? 연구는 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마이오 클리닉 습진 개선이 된다. 영국 의료 저널에서는 항암 치료제에서는 크게 효과가 없다라는 판단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GLA가 의학적 효과의 의견을 그저 냈는데 의견이 뭐 연구가 그렇잖아요. 하루는 커피 좋다. 하루는 커피 나쁘다. 이렇게 연구를 상충되는 연구들을 많이 해요. 커피 생산자들은 커피 좋다라는데 돈을 주고 이렇게 좋다라고 써줘요. 연구시키고. 또 다른 데서는 커피보다 다른 걸 뭐 중요시 하는 데서는 커피 나쁘다라고 써주세요 하고 연구비를 줘요. 그런 것들처럼 그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지만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에서는 비타민 E가 함유된 것이 있고요. 달맞이꽃 종자유가 유방 통증을 줄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BMJ입니다. BMJ는 아토피성 피부염에 소용이 된다라고 돼 있고, 하지만 미국의 암협회는 2010년에 항암제로서 효과에 대해서 증거가 거의 없다라고 주장했어요. 아무튼 이런 항암 치료제로
연구를 해봤다라는 것은 누군가는 연구하니까 좋다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나쁘진 않아요. 근데 다른 것들은 연구 자체가 없어요. 연구 자체가. 찔레꽃 이런 것을 제가 굉장히 좋다 그래서 먹고 있는데 연구한 것이 없어요. 자, 또 보시면 전통적으로 비만 치료제로 미국 인디언들이 이 잎을 차로 마셨고 뿌리는 종기 치료제로 했다라고 여기 쫙 나옵니다. 트래디셔널 메디컬 유스예요. 트래디셔널 전통적인 그죠? 약제로 사용한 것은 티로 그죠? 네이티브 아메리칸 트라이브스가 미국의 인디언들이에요. 인디언들이 패트니스를 치료를 했대요. 이게 패트니스가 비만입니다. 비만 치료를 했고요. 뿌리 같은 것은 또 뿌리는 종기 치료를 했다라고 그래요. 보일즈 이런 것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미국의 인디언들이 미국의 원주민이죠. 원주민들이 비만 개선, 지방 소비 촉진 뭐 이런 거를 위해서 꽃을 따린 물을 마셔서 차로 많이 마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부작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출혈의 위험이 있다. 이걸 많이 먹으면 출혈 장애가 있는 환자는 출혈을 증가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이오 클리닉에서 발작장애, 조증 환자, 임산부, 수유중 여성에게는 권장하지 않았어요. 부작용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출혈을 증가시킨다라는 것은 피를 묽게 해서 피가 자꾸 흘러나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출혈 장애의 이 말은 우리가 특히 끈끈한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죠? 이렇게 혈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좋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많이 먹지만 않으면 대량으로 섭취하지 않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묽게 해줘 혈행을 개선해주고 응고된 피를 묽게 해준다 라는 것은 외국에서도 이미 인정이 되어서 바로 여기 앞에 영어로 그죠? 피를 묽게 해준다 또는 출혈을 그죠? 조심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식품에는 감마리놀레산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풍부해서요. 이게 달맞이꽃입니다. 유해한 콜레스테롤의 배출을 돕고 혈관 내 혈전 생성을 억제시켜주고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혈행이 개선되고 고혈압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들을 예방해준다 그래요. 심근경색이나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게 되면 혈행이 나빠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 질환이 걱정됩니다. 그래서 혈행 개선을 위해서는 좋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달맞이꽃이 살충제 살충제, 자연산 같은 것은 뭐 살충제를 뿌려놓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데나 뭐 들밭에 돌아다니면서 달맞이꽃을 가지고 왔을 때는, 주인이, 그죠? 그 밭의 주인이 살충제를 뿌렸을 수가 있어요. 그만큼 달맞이꽃은, 사람들이, 농민들은 없애고 싶어 하는 자풀이에요, 자풀. 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맞이 꽃이 어떻게 생겼느냐 보시면 뭐 이렇게 생겼고 예, 달맞이 꽃은 키가 커요. 그죠? 키가 커서 이렇게 겨울에는 이렇게 삐죽하게 이것만 남아있죠. 자, 이렇게 달맞이 꽃은 크게 나쁘진 않아요. 혈행을 개선하거나 그죠? 뭐 항산화 이런 역할도 하고 있고 자, 요리법은 어떻게 먹을 것인가? 잎을 부침개를 해서 먹습니다. 또는 된장찌개나 나물이나 샐러드나 뭐 이렇게 해요. 부침개 만들 때 저는요 밀가루 넣고요, 들깨가루도 넣고요, 깨소금도 넣고요, 계란도 넣고요, 또 아로니아 가루도 넣었어요. 그리고 잘게 쓴 달맞이 이파리를 넣어가지고 올리브유로 부침개를 만들었어요. 또 어떻게 먹을 수 있냐면 잎을 썰어가지고 밥 지을 때 맨 밑바닥에 넣고 콩나물밥처럼 그죠? 밥 지어가지고 고추장이나 양념장으로 비벼 먹을 수 있어요. 달맞이 순은 삶아가지고 나물로 이용하는데 소금을 조금 넣어서 끓인 후에 살짝 데쳐가지고
찬물로 헹구어서 물기를 제거한 후에 고추장, 된장, 소금 이런 걸 양념으로 부쳐 먹어요. 저는 나물 만들 줄 몰라요. 그래서 부침개는 할 수 있어요. 그냥 잘라가지고 그냥 집어넣고 다 해서 구우면 되죠. 밥 지을 때도 밥을 제가 잘 안 지어 먹어요. 저희 남편이 밥을 안 먹어요. 외국인이라. 그래서 이거는 뭐 잘 안 하고요. 은근한 불에 따려가지고 수시로 마신다. 이거 좋아요. 너무너무 요리하기도 좋아요. 된장국도 쉬워요, 좀. 근데 된장국을 끓이면 반드시 또 밥을 해서 밥하고 같이 먹어야 되니까 귀찮아요. 그래서 저는 부침개 해서 그냥 밥으로 하루에 한 끼, 그죠? 부침개. 제가 만든 달맞이꽃 부침개입니다. 부침개. 예. 이렇게 뭐 손쉽게 잘라가지고 가위로 잘랐어요. 가위로 잘라가지고 부침개 가루에다가 물에 타서, 그죠? 거기다가 계란 넣고 여러 가지 들깨 뭐 가루 이런 것들 넣었어요. 부침개 가루 이게 지금 달맞이꽃입니다. 달맞이꽃 가루를 또 가루가 아니고 뿌리를 압력밥솥에 따렸어요. 그래서 하루 3컵을 마시는 이런 장면들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고요. 그러면 제가 제 뒷뜰에 나가서 달맞이 꽃을 어떻게 제가 심어 놓았는가, 그죠? 베란다에도 심어 놓을 수 있고, 뭐 꽃나무가 있으면 저는 아로니아를 지금 키우고 있는데, 아로니아 나무 가장자리에 여러 개 심어 놨어요. 들판에 가서 뜯어온 것을 뿌리채 지금 달맞이 꽃을 심어 놓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달맞이 꽃을 제가 뭐 말릴 줄도 잘 모르고 해서 그냥 심어놨다가 한 개 한 개씩, 그죠? 이렇게 뽑아가지고 뿌리를 이렇게 다려 먹거나 아니면은 부침개를 해서 먹거나 이럴 작정이에요. 부침개 하면은 한 끼로 끝이죠. 된장국 끓이면 밥도 또 해야 돼요. 2가지 해야 되니까 귀찮고요. 물 끓이는 거는 너무 좋아요. 손쉽고. 자, 요리를 하지 않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요리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요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약초 어떻게 먹는가? 가장 쉽게 먹는 방법. 그리고 해외에서는 그 약초, 우리나라에서 좋다 하는 약초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려드리는 박영숙의 미래TV 약초의 해외평가입니다. 약초 해외평가를 보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심어 놓은 달맞이 꽃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뭐 달맞이 꽃뿐만 아니라 제 뒷뜰이에요. 제 집에 뒷뜰에 상치도 있고 뭐 고추도 심어 놓았고, 지금 앞에 보이는 것은 아로니아입니다. 꽃밭도 있어요. 그 뒤에 보면은 개발톱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이게 바로 달맞이 꽃입니다. 이 달맞이 꽃을 제가 들판에서 캐어가지고 와서 이렇게 심어놨는데, 어떤 것은 살아 있고요.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막 살아날 겁니다. 아무튼 뿌리가 긴 놈은 제가 잘라가지고 뿌리를 한번 따려 봤어요. 따려 보기도 하고, 부침개도 했고요. 부침개가 꽤 맛있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그 이외에 뭐 저희 집에 보면 지금 꽃이 피려고 하는 것들도 있고, 이게 지금 접시꽃입니다. 접시꽃은 흰 뿌리가 좋다라고 하고 있고요. 자, 그 외에 또 접시꽃과 뭐 여기 보면은 이팝나무, 조팝나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꽃들도 많이 심어놨고 수국도 피어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 꽃밭이고요. 꽃을 꽤 많이 심어놨죠. 예, 이미
3월 초부터 이렇게 많은 꽃들을 사서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달맞이 꽃을 일단 개수는요 물에 이렇게 담궈 놨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독이 있거나 뭐든지 저는 지금 뭘 모르니까 할까봐 물을 여러 번 갈아가면서 물에다가 담궈놨어요. 담궈놨다가 한 2, 3일 담궈놨다가 이걸 가지고 부침개 하든가 아니면은 뿌리는 지금 끓여가지고 뿌리를 끓여서 물을 내서요 또 한번 제가 먹어봤어요.